예, 이플람 입시교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입시교실 지난번 강에서 학업 역량에 대한 것들 두 개에 나눠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반영 요소, 즉 선발 요소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이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과 고등학교. 학부모님과 학생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선발권은 대학이 갖고 있고요.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선발권에서 대학이 보는 자료인 학생부를 만드는 건 학교예요.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해도 이 두 기관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엄청난 명연기를 펼쳤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걸 적어주고 대학은 평가를 하고 어쨌든 그런 식인 거죠. 우리가 오스카상을 받는 배우도 아니고 참 그죠? 어쨌든 대학에서 크게 볼 때 학생들의 모든 학생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평가하는데 학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공 적합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관련 부분, 인성 관련 부분. 물론 이렇게 안 보고 창의성을 뭐 강조하는 학교도 있긴 하죠.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역량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한번 뭐 전공 적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학은 도대체 학생이 학생부의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죠. 자,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컸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은 전공 적합성이 다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최근에는 전공 적합성은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만큼 중요하진 않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전공적 합성을 대신해서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러면 전공적 합성 말고 중요한 게 있다가라기보단 이게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좋은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볼 때 전공을 반드시 무슨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기보단 좀 포괄적이고 넓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영문과에 가려면 뭐 영자 신문사를 한다든가 영어 관련 토론 동아리 만들고 어떤 경제학과 가려면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과에 가려면 로봇이나 뭐 어떤 물리 동아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 외에서 했던 활동들을 최근에 잘 못하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클러스터. 클러스터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재학 그 활동도 잘 못하죠,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과거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전공적 합성을 주로 어디서 보냐면 이 사람들이 교과 내신 성적도 전공과 관련된 성적을 좀 보는 편이죠. 예를 들면 사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면 역사 과목의 성적을 유심히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지원하려는 학생이면 화학과 생명과학 성적을 유심히 본다는 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죠. 이거 정말 약해졌습니다. 세특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상 경력과 창체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사항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의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내용입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학교 논문이죠. 입학사정관대에 쓴 논문에 나와 있는 전공적 합성입니다. 전공적 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성취도가 중요하죠. 근데 A를 받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중요하죠.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필요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의지와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전공 관련 활동 및 경험, 전공 역량 개발, 전공 관련 역량 보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 다양성이라고도 하죠, 전공 적합성을. 자, 그런데 대학들 보면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보냐? 이건 대학교의 자료들입니다. 중요하죠. 서울대는 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젠 자소서 4번이 아니라 3번이겠죠. 3번 문항이 독서죠, 이제. 그 다음에 연세대는 반응정도 낮다. 계열 적합성. 전공과 계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부라고 불리는 단과대학 있죠.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 그럼 어떤 학생이 사회학과를 가려고 하면 경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봉사 동아리 활동하고 영자 신문사를 해도 사회학과에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정치 외교학과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 유엔 동아리, 모의 유엔 동아리, 뭐 토론 동아리, 외교 관련 동아리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한다든가 어떤 사회봉사 동아리를 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학생회 임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정외과에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계열 적합성이에요. 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전공이 워낙 많거나 전과가 잘 되는 학교니까 학생이 그 단과대에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가려는 학생이 화학을 잘해도 상관은 없어요. 수학이랑 화학 잘해도 된다. 예를 들면 신소재공학과 관련 학생은 생명공학이랑 수학을 잘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과학이랑.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거나 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융합이라든가 통합이라는 말들을 워낙 많이 쓰고 학교 자체도 그렇지만 학제 자체에 대한 변화도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기계공학도 컴퓨터를 베이스로 깔고 물리랑 수학을 하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물리학과는 반드시 물리 동아리를 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면 기계공이다? 아니요. 산업공이나 건축공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수학을 쓰니까.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는 수학과만 지원? 에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공대 어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이 전공적 합성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전공적 합성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전공적 합성은 읽으면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계열 적합성의 의미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한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평가할 때 지원자가 어문 계열이라면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같은 어학과 관련된 전반적 이수. 반드시 이제 영문과를 쓴다고 해서 영어 말고도 국어나 중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계열이라면 사회교과 전반.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사회학과를 지원하려면 사회문화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활윤리도 잘해야 되고 정치와 법, 국가정치, 정치와 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세계사를 잘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재밌는 자료예요. 전공적 합성과 교과 이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2019-20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1단계 통과죠. 1단계 학업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2 전형을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그 각 대학별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인데 이수 비율과 1단계 통과 비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과학대를 지원한 학생은 화투와 생투를 이수 조합으로 선택한 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도 67%나 되죠. 그 중에 합격자가 69.2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2020년도에는 60.67 좀 떨어졌네요. 근데 뭐가 늘어났을까 봤더니 그러네요. 생투 지투 조합이 좀 늘어났네요. 합격자가. 그죠? 밑에 보면 26% 27.94로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과대학도 화생 조합이 제일 많다. 이과대학은 수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지구환경과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화투생투 조합이 많죠. 왜냐면 화학과나 생명과학과가 있으니까. 근데 물리생명도 좀 있고 물리지구학이 많네요. 생각보다. 와, 근데 이게 물리지구학 투, 물투지투 조합에서 합격자가 꽤 늘었어요. 물투를 선택하거나 지투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을 생각보다 잘하네요. 그 다음에 생투지투 조합은 그렇게 별로 뭐 이과대학은 생명과학대만큼 생투지투 조합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요. 자, 화학투, 생명투 세네요. 즉 생투는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대입니다. 공대도 화투, 생투가 제일 많은데 물투, 화투도 많네요. 근데 물투, 화투의 합격률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2019에서 20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어유 물리투 지구과학투가 아까 생명과학대만큼, 아니, 이과대학만큼 늘어났네요. 특히 물투 지투 조합에서는 합격자가 20.4에서 27.82로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보건대학은 화투 생투죠, 여전히. 야, 근데 화투 생투 조합 좀 떨어졌고, 생투 지투 조합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와, 그럼 정리를 하면, 모든 대학교에서 화투 생투 조합이 단과대에서 강세인데, 생명보건대학은 화투 생투가 1순위, 생투 지투보단 높지만, 공과대학과 이과대학에선 지학교의 선택자 조합이 좀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합격자가. 생투 선택이 모든 학과에 유리하지만 지투 선택도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아,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교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인문계열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인문계열은 워낙 광범위하게 다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자, 제가 최신 경희대와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쓴 논문까지 조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보는 거예요. 아, 최근 추세는 저렇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적 합성 또는 경험 다양성이라고도 불리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만큼 중요하진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선 대외 활동도 그렇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 조금 장애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과목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자료 그거 보고 자연계 선택들 학생들 중에 학교장 추천 투전형과 학업우수 전형에서 1단계 통과자의 비율을 보고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드렸습니다. 전공적 합성에 대한 활동들은 맞지만 계열적 합성이라는 부분, 즉 포괄적인 활동들이 중요하게 먹힐 수 있다는 것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